지난 8월 9일 중국의 내륙도시 우한시로 가는 비행기 안. 사람들의 관심은 온통 양쯔강의 홍수 소식에 쏠렸다. 목적지인 우한시 범람이 초일기에 들어가 있는 까닭이다. 상하이에서 비행기로 1시간 반. 우한시에 다가가면서 양쯔강 홍수의 실체가 보이기 시작했다. 농경지와 공장, 그리고 도시 전체가 물에 잠겨 하나의 거대한 호수를 이루고 있다. 지난 6월 이후 계속된 양쯔강의 홍수로 가장 큰 피해를 입은 것은 농경지. 한반도 면적의 2배가 넘는 4천만 헥타르가 물에 잠겼다. 하류 지역에도 계속 폭우가 내리고 있기 때문에 범람한 강물이 빠지질 못해 피해는 더욱 장기화될 전망이다. 여보세요? 네네. 우한 시내로 향하는 도로는 군데군데 침수됐고 도로 옆 저지대에는 4m 정도의 물이 차올랐다. 도시 우한은 물로 포위돼 있다. 홍수 피해 이후 우한 시내의 도로는 트럭들로 만원이다. 강을 통해 수송되던 화물이 육로로 몰리면서 생긴 규모다. 그래요. 그리고 또 어졌으면 그쪽 상황은요? 우한 시내 한국 기업은 모두 5곳. 차량이 몇십 대 간다. 홍수 피해에 대한 정보가 보도 통제되는 까닭에 현지 교민들은 상호 전화 연락과 또 가끔 보도되는 기사를 통해 피해 상황을 추측하고 있다. 상류 지역에서 발생한 그 폭우로 인해 가지고 발생한 그 홍수라는 것이 남아 있고요. 그래서 현재 지금 무안시 무안강 수해 그러니까 그 수위 측정 쪽에서 한 것이 지금 29.26m인데요. 이거 굉장히 엄청나게 높은 이 수치입니다. 홍수는 몇 메타야 됩니까? 홍수에는 뭐 한 24m입니다. 양쯔강이 가로 지나가고 있는 인구 720만의 도시 우한. 지금 이게 얼마나 지금 배가 묶여 있는 거예요? 배가요. 배는 지금 제 기억으로는요. 한 10일 전에 왔는데 그때도 지금 배가 이 원내리 운행을 좀 정지하고 있었고요. 화물을 싣고 양쯔강을 오르내렸던 배들은 운항이 전면 중단된 채 멈춰서 있다. 평야지대인 우한시의 평균 해발 고도는 24m. 그러나 현재 홍수로 불어난 이곳의 수위는 30m를 육박한다. 제방이 붕괴되면 우한 시내 전 지역은 순식간에 2m 깊이로 침수된다. 현재 중국 정부는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이곳 우한 사수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시내의 저지대 곳곳은 이미 침수된 상태. 80년대 이후 중국의 개혁 개방과 함께 신공업 도시로 성장한 우한은 지금 도시 침수라는 최대의 위기를 맞고 있다. 올해 양쯔강 홍수의 원인은 엘니뇨. 지난 겨울 발원지인 서부 고원지대에 유난히 많이 내린 눈이 여름철을 맞아 녹아들이면서 강물이 불어난 데다 집중호우가 가세. 양쯔강 수위는 사상 최고로 기록했던 지난 54년대에 이어 2번째로 치솟았다. 이제 강물은 제방 끝에서 1m만을 남겨놓고 있다. 비는 멈췄지만 아직도 강물은 도시보다 5m나 높은 상황이다. 지류인 한수와 양쯔강 본류가 합류하는 이곳이 우한 방어의 핵심이다. 조그마한 방심이나 사고도 전 도시를 숨어시킬 수 있기 때문에 우한은 준전시 상태인 셈이다.
폭이 킬로미터, 깊이 30m에 이르는 엄청난 양쯔강 물의 압력이 제방을 압박하면서 시내의 제방 11곳에서 물이 새고 있다. (8월 10일) 이번 홍수의 네 번째 물마루가 예상보다 이틀 늦게 이곳 우한에 도착했다. 하류 지역의 홍수로 물이 빠져나가지 못해 물 흐름의 속도가 줄어든 때문이다. 일단 침수되면 2달 이상 물이 빠지지 않는다. 물이 빠져나갈 곳이 없는 때문이다. 그렇게 더욱 침수를 두려워한다. 범람을 막기 위해 처절한 사투를 벌이고 있는 우한 시내와는 달리 시 외곽의 공장과 마을은 이미 지붕만 드러내놓고 있는 상황이다. 크고 작은 제방들이 붕괴됐고 마을의 높은 지대에는 간신히 살아남은 주민들이 구조를 기다리고 있다. 주민들을 구조하는 배들만이 예전엔 논밭이었던 곳 위로 바삐 움직이고 있다. 어렵게 몸만 빠져나온 사람들이 구조선의 안과 밖을 가득 채우고 있다. 한밤중이라 가족들의 상사조차 확인할 수 없었던 이들. 我们的家面呢，其实这一面亲戚这乱走，跟着人爬着的，他不晓得哪面晓得。现在到哪里去？我叫你跟着人走，不晓得往哪里去。反正光是就是的，老的。有小朋友、小弟弟、小孩子一起来出去外面吗？我孩子都不要在外面。现在你要形容自己的心情。我4个人全部在不在一地。死了人了吗？家里面？我不知道啊，我是头一12的人呢。尸体找得到没有？没有找到。多少个死了？死了多少个？我们那里死了多少个啊？人死了吗？家里面？我们家的人死没有死，就是不在一起，不晓得哪去住了。多怕在这多怕。 우한에서 강 상류 쪽으로 50여 킬로미터 떨어진 자위현. 지난 1일 밤중에 갑자기 제방이 붕괴되면서 마을 전체가 물에 잠겨 5만 명의 주민이 고립됐다. 3천 명 이상의 사람들이 실종된 것으로 알려졌다.我那房子没得买10个留1个人得了，剩下的都啊，我房子怎么着？不是，那个这里抽烟的。那是他们的，他在那搬那边去。 아직 피해 복구는 생각도 못하고 또 다른 범람을 막기 위한 작업에 급급하다. 취재팀은 배를 타고 수몰지로 들어가 봤다. 집을 잃은 주민들 중 일부는 고기 잡던 배에 올라가 생활하고 있었다. 침수된 지 벌써 보름째. 문제는 물이 빠져나갈 곳이 없다는 것이다. 언제나 집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 하늘이 물을 마르게 해줄 때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다.
마을의 고지대에는 이재민들을 위한 임시 수용소가 준비돼 있다. 창고를 빌려 마련한 임시 대피소. 물에 잠긴 집에서 꺼내온 가재 도구들로 복잡하다. 그래도 이들의 형편은 나은 편이다. 강가 제방 위에는 미처 대피소에 수용되지 못한 또 한 부류의 주민들이 모여 살고 있다. 임시로 만든 움막에서 고립된 채 식량도 언제 바닥날지 모르는 상황에서 구호의 손길만을 기다리고 있다. 절대절명의 순간들. 칠흑과 같은 어둠 속에서 엄청난 양의 물이 쏟아져 들어왔다. 当时你们有什么应变的方法？里边是跑球呢，搞铲头啊，往里走，走就翻过来了，翻过来那个包就逃了，连个错那人呢好跑了，去淹死了。当时有什么可怕的情形发生吗？发生了，里边呢这个体委里边不跑呢，不跑啊，跑球啊，我们地方叫跑球，就是水往上跑，就拿错头往后走的已经就死了。抢修的工作怎么样？为什么不能够抢修呢？抢不到，抢不到，死了好几个人呢。15啊。但是我当的，我当他是当地人，你是亲自上场的？亲自战斗。好，说一下当时亲自战斗的时候的情形怎么样？当时亲自战斗的，他因为么子啊？他就我赶到的时候，可能要抱的馍的时候，或者么时候水就倒下就往里面涌了，外面还基本上没么好大的情况。有没有潜到江下面去看看为什么起泡了？为什么漏了？像小米没办法去的。外边有坨臭石头嘛？外面开始有个站桩子车，那个车呢，那个车你要是当时抢救那个马早期到人那才早期绝对是没有问题的。 제방의 붕괴는 조그만 구멍에서부터 비롯된다. 엄청난 압력의 강풍이 제방의 약한 틈을 타고 나와 순식간에 제방을 무너뜨리게 된다. (8월 7일) 제방이 붕괴된 공안항. 35만 명의 주민들이 고립돼 있다. 마을로 들어가는 길목마다에는 외지에 나왔다가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게 된 이들이 가족들의 산사 여부도 모른 채 무작정 기다리고 있다. 头大的全部都给你走回来了，都认得老大的，都在派出所有街，全部都拉的，我跟你讲。放心，到时候有对。 마침 복구 작업을 마친 사람들이 빠져나오면서 기다리던 이들의 긴장은 극도에 다다랐다. 강의 범람으로 집에 갈 수 없다는 사실을 뻔히 알고 있는 사람들. 그러나 가족의 안부에 대한 불안함이 이들을 지치게 하고 있다. 이렇게 벌써 한 주일째 길거리에서 지내고 있다. 양치강을 가득 채운 거대한 물줄기. 사랑하는 가족과 고향 마을을 뒤덮고 있는 물은 언제나 빠지고 이들을 다시 집으로 돌아가게 할 수 있습니다. 양치강 홍수
제5차 물마르에 이어서 6차 물마르까지도 생기는 등 잦아들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한편 이달 안으로 두세 개의 태풍이 더 발생을 하고 기존의 폭우로 형성된 물마르들이 하루 쪽으로 이용하면서 제방들을 위협할 것으로 보여서 홍수 위기는 10월 초까지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인들은 양쯔강을 장강이라고 부른다. 끝없이 긴 강이라는 뜻이다. 흔히 중국 문명은 황하에서 그 틀을 짰지만 양쯔강에서 꽃과 열매를 거두었다고 전해진다. 양쯔강은 한반도의 8배나 되는 넓은 유역을 형성하고 있으며 그곳에 약 3억 8천만 명의 인구를 거느리고 있다. 양쯔강은 만년설로 뒤덮인 티베트 고원에서 발원해서 6,300km를 흘러 중국 대륙을 동서로 가로지른다. 거느리고 있는 지류만도 모두 700개에 이른다. 그래서 양쯔강은 중국 내륙의 곳곳을 연결하는 운송로로 이용됐다. 양쯔강의 수운을 이용하면 도로를 이용했을 때보다 10분의 1밖에 안 되는 싼 값으로 수송을 할 수 있다. 이러한 지리적인 이점을 기반으로 중국 정부에서는 개혁개방 이후 양쯔강 연안을 따라 쓰촨성의 내륙공업단지, 중화류 평원의 중류공업단지, 그리고 하구의 주강 삼각주와 후난, 후베이, 장시성의 농업단지를 집중적으로 육성해왔다. 그러나 지형적으로 강바닥보다 10m나 낮은 주변 지역에 도시가 건설되고 확장되면서 급격하게 산림이 훼손됐고 그 결과 원래 자연스럽게 주변으로 흘러들던 토사와 모래가 강바닥에 그대로 쌓였다. 이렇게 강바닥이 높아진 양쯔강은 주변이 해발 32m인 반면에 강바닥은 45m까지 높아졌다. 하늘 위로 흐르는 강이 된 것이다. 결국 조금만 큰 비가 오고 수량이 많아지면 강물은 쉽게 제방을 넘어 주변의 저지대로 흘러들었다. 역사적으로 모두 214번의 홍수를 기록한 양쯔강 유역. 20세기만 해도 1931년에 15만 명, 4년 뒤인 35년에는 14만 명, 그리고 1954년에는 3만 명이 사망하는 대홍수가 발생했다. 중국의 역대 정권은 양쯔강을 다스리는 것을 최대의 목표로 여겼다. 하지만 치수라고 해봐야 계속해서 제방을 쌓아나가는 방법밖에는 없었다. 특히 1954년의 대홍수 이후 모택동 정권 당시에 약 3만 킬로미터에 이르는 제방을 쌓았다. 하지만 올해의 홍수처럼 제방의 방어 능력을 뛰어넘는 홍수가 발생하거나 제방 자체에 문제가 생기면 속수무책이 된다. 결국 대규모 인명피해는 불가피하다. 중국 정부는 양쯔강 대홍수의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했다. 중하류 평원의 입구를 틀어막는 삼엽댐을 건설하기로 한 것이다. 올해의 홍수 사태에서 그나마 역사적으로 가장 적은 2,000명의 피해에 그친 것은 그동안 힘들여 쌓은 제방 덕택이다. 그러나 제방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 그래서 중국은 삼엽댐에 큰 기대를 걸고 있다. 총 36조 6천억을 들여 건설 중인 삼엽댐이 완공되면 홍수 조절 능력이 향상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그러나 그것은 10년 뒤인 2009년이나 가능한 일이다. 더구나 완전한 해결책도 아니다. 근본적으로 양쯔강의 홍수를 예방하려면 인위적으로 좁아진 강바닥을 다시 넓혀야 하고 자연상태 그대로 주변의 대규모의 습지를 확보해야 한다. 이것은 대규모 농경지의 포기를 의미한다. 땅을 경작하지 않고 그대로 둬야 하는데
인구 문제를 고려했을 때 중국은 땅을 놀릴 여유가 없다는 데 문제가 있다. 안타깝지만 지금은 뚜렷한 대안이 없는 실정이다. 汛期以来，长江上游雅龙江流域降雨频繁，江河流量居高不下。继7月22号和26号2次洪峰过后，8月10号凌晨2点， 양쯔강의 범람은 중국인들에게는 더 이상 낯선 일이 아니다. 거의 매년 연례 행사처럼 일어나는 일이다. 下游有水情资料以来的第二次大的洪水记录。这次洪水通过时，二滩电站枢纽 올해의 경우에는 엘니노 현상으로 인한 집중豪雨와 서태평양 고기압의 강세를 띠면서 남부지방에 엄청난 폭우를 쏟아내면서 홍수가 시작됐다. 양쯔강 상류의 폭우로 인해 중류의 후베이, 후난, 장시성은 한반도 면적의 약 2배가 넘는 농경지가 침수되는 피해를 입었다. 올해 홍수의 특징은 중국 정부가 양쯔강 본류의 범람을 막고 중류의 우한시를 보호하기 위해서 희생을 무릅쓰고 지류 6군데의 제방을 폭파하고 본류의 물을 저지대로 끌어들이는 불가피한 선택을 했다는 점이다. 的西干渠800米处渠坝被洪水拦腰冲开6米多宽的口子。 상류에서부터 계속 내려오는 물마루를 막기 위해 피해 지역의 주민들은 사투에 가까운 물과의 전쟁을 치렀다. 设备几十吨石块和上万条编织带，火造由党员干部组成的血肉大坝，牢牢地钉在了溪流当中。 급기야 중국 정부는 이 지역에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민관군이 모두 참가하는 총동원 체제를 가동시켰다. 长江第4次洪峰到达湖北省界里，长江大堤支线险境。 인민해방군의 경우 따로 돌격되는 편성에서 양쯔강 본류의 제방 사수에 참가했다. 在参加抢险的队伍，有许多人前一天刚刚在另一地方采取行动。凌晨2点半，上午10点接到命令后，他们。 중국 정부는 심지어 우한 지역의 외국인들에게도 참가를 촉구하는 서한을 보낼 정도였다. 이 서한에 의하면 하루에 1명에서 3명까지 차출해 줄 것과 만약 인력 동원이 어려우면 매일 100원씩 벌금을 부과한다고 돼 있다. 계속되는 물막이 작업에도 불구하고 홍수의 위협이 가시지 않자 8월 13일에는 장쩌민 총서기가 직접 우한 지역을 방문한다. 我们这次一般的洪水，我们20天差不多。那么因此呢，现在大家都在要坚守这个防线，我看呢要再接再厉，坚持到最后的胜利。有没有信心啊？有。 엿새 전 취재팀이 우한을 찾아간 8월 10일 날씨는 쾌청했지만 금방이라도 강물이 시가지를 덮칠 것 같은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다. 물살이 굉장히 세요. 어휴. 그러니까 물살이 빠르지 않다라는 거는 오히려 이 무한으로 봐서는 위험한 거네요. 그렇죠, 위험하죠. 그러니까 물이 계속 쌓여간다는 거네. 우한시는 불과 높이가 1m도 채 안 되는 임시 제방에 의지하고 있다. 중국 정부가 국가 비상사태까지 선포하고 지류의 제방을 폭파하면서까지 우한을 사수하려는 까닭은 무엇일까? 근데 여기 무한이 왜 중요한 거죠? 무한이요? 네. 무한은 중국 내륙 도시 중에서 공업하고 교통이 가장 발달한 지역입니다. 특히 중국 양자강 중에서 가장 공업이 발달한 지역이라고 하면요. 먼저 내륙적으로 보면 중경이 있고요. 그 다음에 무한, 그 다음에 남경, 상해 뭐 이런 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우한은 중국 대륙의 한가운데 위치한 교통의 요지다. 수도 베이징과 남쪽의 광저우를 잇는 남북 철도축과 동쪽의 상하이와 내륙을 잇는 동서축이 만나는 지점이다.
왜 중국인들이 우한을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는지 해답은 상하이에서 찾아야 한다. 상하이는 개혁개방 이후 중국의 무역과 금융의 중심지로 성장했다. 또한 양쯔강의 수운을 이용해서 내륙으로 향하는 전진기지가 됐다. 중국 개혁개방의 역사를 상징하고 있는 상하이 푸둥지구의 금융무역부 개발공사. 중국 국가위원회는 96년 장강 전략을 발표했다. 상하이를 용의 머리로 하고 양쯔강을 용의 몸체로 하는 동서개발축을 설정한 것이다. 장강 전략의 핵심은 양쯔강의 풍부한 수자원을 이용해서 상하이를 선두로 중부 서부의 내륙지방까지 개발 효과를 확산시키겠다는 전략이다. 1980년대 초반 중국 정부는 개혁개방 정책을 추진하면서 경제개발의 우선순위를 연안 지역에 두고 연안 각 도시에 경제특구와 보세특별구역을 설치했다. 이러한 계획의 성공을 통해 자신감을 얻은 중국 정부는 양쯔강 유역을 따라 내륙으로 개발 전략을 확대하는 장강 전략을 발표했던 것이다. 그에 따라 상하이에서부터 양쯔강을 따라 이어지는 난징, 우한, 중칭 등이 중요한 거점 도시의 역할을 맡았고 그 중에서도 특히 우한은 거점 중의 거점이었다. 중국이 국토개발 전략이라는 관점에서 중시하는 3대 축 중에 양대 축이 만나는 지역이고 또한 또 한 가지 측면은 장강 개발 축의 의미는 동에서 서로 가는 방향입니다. 동에서 서라는 것은 지금 이미 개발이 상당히 돼 있고 경제가 발전돼 있는 동부 지역에서 그거보다는 아직 경제가 낙후돼 있고 여러 가지 조건이 아직까지도 지금 열악한 중부 서부 지역으로 그 개발의 파급 효과를 확산시키겠다는 전략이죠. 그렇다면 중국은 왜 이렇게 동서 방향의 개발축을 강조하는 것일까? 80년대 초반 중국의 개혁개방 정책이 본격화되면서 남동해안에 설정된 경제특구를 중심으로 상하이 같은 도시는 눈부신 발전을 이뤘다. 그런데 90년대 들어서면서 남동해안 지역과 내륙 지역의 소득 격차가 거의 10배 이를 만큼 벌어지고 말았다. 연안과 내륙의 소득 격차는 중국 정부가 의도하지 않은 결과였다. 그러나 어쨌든 소득 격차로 인한 민심의 동요는 피할 수 없었다. 중국 정부로서는 지역 간의 격차로 인한 주민들의 불만과 다양한 소수민족 간의 갈등을 해결해야만 했다. 지금도 상하이역 앞에는 일자리를 찾아 모여든 내륙인들로 발 디딜 틈이 없을 정도다. 어디서 오셨어요? 지금你们来自什么地方? 시川. 사천. 아, 사천산에서 왜 왔어요? 来干什么工作? 为什么来? 外面打工啊. 在这了.宁波. 영파에 지금 막리를 하러 지금 나왔습니다. 아, 영파에. 来自什么地方? 从哪来? 哪来啊? 중앙회. 아? 중앙회. 안徽. 안희선에서. 안희선에서. 그동안 우한은 공업도시로 성장해 약 400만 명의 내륙 인구를 유입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그런 우한이 피해를 입으면 중국 정부의 개발 전략에도 큰 차질이 생기게 된다. 우한을 사수하려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 양쯔강 유역의 중하류 평원은 쌀과 면화의 주산지로 알려져 있다. 특히 쌀은 전 세계 생산량의 36%에 해당하는 1억 4천만 톤을 생산한다. 그런데 이번에 홍수로 인해 한반도 면적의 2배가 넘는 4천만 헥타르가 물에 잠기고 말았다.
과연 우리에게는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우리가 매년 중국으로부터 약 9억 달러 이상의 농산물을 수입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 중에 약 절반 가량은 길림성이나 흑룡강성, 연용성에서 수입이 되고 나머지 절반 가량은 지금 현재 홍수 피해를 입고 있는 호남성과 강서성, 그다음에 호북성 지역에서 주로 생산되는 쌀과 밀 등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쪽 지역이 피해를 입는다는 것은 곧 중국의 농산물 작황이 상당히 감산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러한 측면에서 우리나라의 홍수와 맞물려서 우리나라에도 상당히 농산물 가격에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한을 중심으로 한 양쯔강 유역은 농업과 공업에서 중국 전체의 40%를 생산하는 지역이다. 또한 외국인 투자가 가장 활발한 지역으로 약 1,000억 달러의 외국 자본을 유치하고 있기도 하다. 그런데 외국 기업들이 홍수 피해를 체감하기 시작했다. 네? 지금 저희들이 이제 준비를 해놓은 게 저쪽 그 화물들, 창고 안에 있는 그 화물들을 어제 보험을 들었습니다. 보험을 창고에 그 굉장히 텔레비라든지 에어컨, 그다음 전자레인지, 세탁기 이런 우리 제품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있어요. 네.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기 위해서 그 부분들은 이제 수재가 들더라도 그 배상을 받을 수 있게끔 어제 보험을 들었습니다. 외국인 투자가에게 우한이 가진 매력 중에 하나는 편리하고 값싼 수상운송이었다. 그러나 양쯔강 수로가 현재 약 700km 정도 완전히 부절되면서 원자재 수급에 차질이 생기고 있다. 제가 볼 때 일단 공장 가동들이 상당히 어려워질 겁니다. 왜냐하면 그 원자재에 대한 그 수급 균형이 깨지기 때문에 일단은. 그래서 중국 같은 경우는 해외에서 들여오는 원자재도 있고, 그 다음에 그걸 돌려서 다시 수출을 해줘야 되는데, 그게 일단 그 장강 수로가 지금 차단되면서 거기에 따른 그 원료, 그 다음에 자기네들이 만든 제품에 대한 어떤 수출, 이런 것이 원활하게 일행이 안 되는 거죠. 수온이 막히자 현지 기업들은 트럭을 이용해 물자를 수송하고 있다. 그러나 육상을 이용할 경우 선박에 비해 효율이 크게 뒤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지금은 뭐 양자강 수로가 저렇게 많이 막혀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트럭을 이용한 그 운송, 그다음에 그 기차를 이용한 운송 이런 쪽으로 좀 바뀌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코스트가 많이 먹히죠. 예를 들어서 수로를 이용하면은 뭐 톤당 뭐 인민폐로 한 60원 이렇게 나올 게, 그래서 기차를 이용했다 그러면 뭐 190원. 거기다가 만약에 또 트럭을 이용했다 그러면 또 600원. 이러니까 뭐 3배에서 10배가 넘는 운임을 지불을 해야 되니까 아무래도 원가 쪽에서는 상당히 미치는 결과를 갖고 오죠. 만약 우한이 침수되고 산업 전반에 타격을 입을 경우 외국인 투자가들이 떠날 것이고, 따라서 중국은 국가개발 전략 자체에 큰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다. 호북성의 성도인 무한을 중점 육성 지원하면서 실질적인 개발을 추진할 수 있는 수단인 외국 자본을 유치하려고 상당히 노력해온 게 사실입니다. 이러한 무한이 물에 침수됐을 경우 물론 일반적으로 일어나는 피해도 피해이지만은 그러한 피해가 외국 투자가들에게 줄 인상, 그런 걸로 인한 외국 자본 투자 유인에 대한 불안감 증폭, 그런 것들을 중국 정책 당국자들이 정책적으로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우한은 지금 전쟁 중이다. 사투에 가까운 물과의 전쟁을 벌이고 있다.
그 싸움의 성패에 따라 중국의 미래에도 영암이 엇갈릴 수 있다. 만약 양쯔강의 제방이 무너진다면 그것은 단순히 삶의 공간이 사라지는 것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내륙과 연안의 소득 격차가 최고 10배 가까이 벌어진 중국. 우한을 지킨다는 의미는 내륙 경제의 붕괴를 막고 사회 불안 요인을 해결한다는 또 다른 의미를 갖고 있다. 그래서 중국은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우한을 사수해야만 하는 것이다. (100년) 만에 양쯔강 대홍수를 맞고 있는 중국. 이곳 유럽에서도 중국의 물난리를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양쯔강 유역이 중국 인구의 3분의 1이 모여 살며 또한 이 지역에 중국 산업 생산력의 약 40%가 몰려있는 까닭에 만약 양쯔강 유역이 물에 잠길 경우 그것이 세계 경제에 미칠 영향이 엄청나기 때문입니다. 프랑스는 요즘 국운 상승기를 맞고 있습니다. 월드컵 우승의 무역 흑자, 실업률 감소 등이 맞물려 프랑스는 번영을 구가하고 있습니다. 이때 터진 양쯔강 대홍수는 프랑스에서도 큰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유럽에서 양쯔강 대홍수의 여파가 가장 먼저 나타난 곳이 증권시장입니다. 그동안 상승세를 타던 중국 주식도 하락세로 돌아섰습니다. 유럽에서는 중국 경제를 불안스러운 눈으로 응시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중국이 아시아 경제의 안전판 역할을 해왔지만 이번에 양쯔강 범람으로 중국 경제가 침몰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 때문입니다. Actuellement, la tendance est à l'expectative, c'est-à-dire c'est la prudence qui l'emporte sur l'audace, c'est-à-dire que tout le monde a tendance à préférer attendre quelques semaines pour prendre des décisions d'investissement sur le marché chinois en particulier. Les rumeurs d'évaluation éventuelle de la monnaie incitent les investisseurs à la prudence. 중국에 투자한 많은 유럽 기업들도 양쯔강 대홍수를 근심 어린 눈으로 쳐다보고 있습니다. 값싼 노동력과 13억 인구를 보고 중국 투자를 했지만 이번에 대홍수로 모든 것을 잃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프랑스가 자랑하는 자동차 시트로엥 자동차도 중국에 현지 투자한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 시트로엥의 중국 현지 공장이 바로 이번에 물난리를 치르는 양쯔강가의 호북성 무안에 있습니다. 아직은 중국 정부의 무한 사수 정책으로 공장이 물에 잠기지는 않았지만 비가 그치기를 간절히 바랄 뿐입니다. Il y avait 15 jours de vacances, que le travail a repris aujourd'hui et que il y a toujours l'inquiétude qui me dit que 유럽이 가장 촉각을 곤두세우는 부분은 양쯔강 범람으로 중국 경제가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위완화를 평가절하할지 여부입니다. 세계 각국의 경제 동향을 연구하는 프랑스 국제경제연구원 세피. 이곳의 중국 경제 전문가 르무안느 씨는 위완화 절하 가능성을 조심스럽게 전망합니다. Selon l'ampleur que va prendre la catastrophe, effectivement les effets seront plus ou moins graves. Ils sont déjà très graves. Il peut y avoir effectivement des effets sur la production agricole chinoise, sur la production industrielle, si les inondations atteignent les grands centres industriels. Si la Chine, à son tour, dévaluait sa monnaie, elle deviendrait plus compétitive que ces pays et ça entraînerait vraisemblablement des dévaluations en chaîne à nouveau dans tous les autres pays qui sont concurrents de la Chine en Asie, les pays d'Asie du Sud-Est, Taïwan, Singapour, la Thaïlande. Donc il y aurait un impact qui serait de déstabiliser encore davantage les économies et d'entraîner des dévaluations compétitives à travers tous les pays d'Asie. 한마디로 유럽은 양쯔강 대홍수가 중국 경제를 무너뜨리고 그 여파로 아시아 금융시장이 붕괴되어 그것이 세계공황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주요 일간지와 경제신문입니다. 중국 양쯔강 홍수 관련 기사는 있으나 크게 다루지 않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것이 일본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분석이나 해설 기사는 거의 눈에 띄지 않습니다. 홍수의 피해가 작지 않음에도 일본 언론들이 이를 크게 다루지 않는 까닭은 국제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그리 크지 않을 것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国際的にどういう影響を持っているかと議論されておりますが、私はこれが、今回の洪水が
その今までの経済的な停滞と重なって人民元の切り下げにつながるということはないと思います。 그리고 더욱 중요한 것은 국제사회에 대한 중국의 신용입니다. 중국 수뇌부는 그동안 위엔화를 평가절하지 않겠다고 거듭 밝혀왔습니다. 또 이 약속을 지킴으로써 중국의 국제적인 지위가 강화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있습니다. 홍수가 계속돼 후베이성의 우한을 포함한 양쯔강 하루 지역까지 확대된다면 얘기는 달라집니다. 輸出商品の実はこの地域でですね4割生産してるんです。それが全部止まりました。でしたがって中国からの商品の輸出がほとんどストップした状態にある。その結果ですね中国の国際収支にですね大きな危機が発生するかもしれません。上半期の実績で申しますとですね年間大体上半期だけで200億ドルの黒字があったんですが 그러나 홍수가 이 지역까지 확대되면 올해 경제 성장 목표치인 8% 달성은 어려울 전망입니다. 今度は中国の人民幣つまり人民元ですねの陛下の切り下げという問題が大きくクローズアップしますのでですね人民元をどんどん買ってます。で米ドルを売ってます。そういう操作をして人民元の相場を支えているんです。 이런 상태가 계속되면 위엔화 평가제를 안겠다고 공언한 중국 정부가 국제적인 체면보다 경제적인 실리를 택할 우려도 있는 것으로 일본 경제계는 분석하고 있습니다. 지난 44년 내 최악의 사태를 맞고 있는 중국 양쯔강의 홍수는 아시아와 이곳 뉴욕 월스트리트 그리고 세계 금융시장에 어떤 파도를 몰고 올 것인가. 이미 지난 화요일 일본 엔화의 폭락과 함께 뉴욕 증시 및 다우존스 지수의 동반 폭락이라는 검은 화요일의 위기를 넘긴 바 있는 이곳 월스트리트에서는 중국 양쯔강의 밤람과 함께 어쩌면 동아시아 금융시장에 아마겟돈을 불러일으킬지도 모르는 거대한 고질라의 출현에 대해 숨죽이며 그 기출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아시아의 경제 상황 악화와 미국 경제 전망에 대한 불안감으로 지난주 월가의 증권시장은 내내 폭락세를 기록했다. 엔화와 루블화가 동반 하락했고 홍콩의 달러화에 대한 투매 현상까지 나타났다. 그런 헤지 펀드들 같은 경우는 지금 홍콩 달러를 숏을 많이 치고 있는 게 바로 이제 그런 현상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디밸류가 될 가능성이 커지고 디밸류가 된다면 홍콩 달러의 폭락이 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걸 대비해서 미리 그 홍콩 달러를 팔아놓는 그런 전략을 취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홍콩뿐만이 아니라 중국이나 러시아나 이쪽 부분에서 그 동남아시아 쪽에서 먼저 이제 그런 영향이 끼치기 때문에 지금 아시다시피 러시아에서도 지금 뭐 거래가 중단될 정도로 그런 그 공황 상태가 지금 유지가 되고 있는 것처럼 그 아시아권에 대한 돈을 먼저 빼는 작업이 시작이 될 것 같습니다. 계속되는 중국 정부의 부인에도 불구하고 위안화 평가절하의 예상이 나돌았다. 양쯔강의 홍수는 중국 정부의 좋은 변명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So many voices all over in London, in New York, in Tokyo, in Seoul, are saying that the Chinese are going to devalue, and I don't think it's really that clear right now that they will. And I'll tell you that the leadership, they are stating it over and over, and I think they're stating it that way for a good reason, because they don't really gain by a devaluation, not only in their own market, but the potential effect on Hong Kong. The initial benefit would only be on the trade side, and the problem would be that it would encourage inflation over the medium term, and that really presents a decline in the wealth of the Chinese population with inflation. So as the currency as a means of storage of wealth loses a kind of credibility when there is a devaluation. So that's why the leadership wants to maintain it. 그러나 양쯔강의 범람은 한국의 일부 산업에 있어서는
즉각적인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Because that will certainly slow down the importing of building materials, plastics, raw materials, and what have you. And because so much of the Korean Korean chemical exports are targeted for China, that will certainly put a big dent into that industry's revenues for this year. 중국의 위안화 평가 절하는 그 시기가 올해는 아니며 따라서 양쯔강 홍수로 인한 중국발 세계 경제 공황은 없으리라는 것이 월가의 일반적인 전망이다. 양쯔강 범람 이후 가장 먼저 변화의 조짐을 보인 곳은 홍콩이다. 홍콩 달러화가 국제 환투기꾼들의 공격을 받고 있는 것이다. 홍콩 달러에 대한 투매가 발생하면서 중국 위안화 평가 절하의 전주곡으로 여겨지고 있다. 최근 홍콩의 한 증권회사가 내놓은 보고서는 중국 정부의 부인에도 불구하고 내년도부터 국제 수지가 적자로 돌아서면서 위안화 평가 절하 시기가 결정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국제 수지 적자를 메우기 위해 수출을 늘릴 수밖에 없고 이 경우 평가 절하는 필수적이라는 시각이다. I always believe that economic policy will have to follow economic fundamentals, and I believe that China is going to suffer from a balance of payment deficits in the first half of '99. So I believe that will be the time for them to rethink whether they should stick with the present policy of no devaluation. And I think a BOP deficit or balance of payments deficit could be used as a very strong reason for them to make some adjustment on its exchange rate policy. 아시아에서 중국 경제의 실상에 대해 비교적 정통한 이 증권회사는 중국이 국제수지 적자로 반전되는 내년 초 위안화를 절하할 것이라고 전망한다. 그렇다면 위안화 절하의 가능성에 대해 국내 연구기관들은 어떻게 보는가? 중국이 지금 미국과 거래해서 500억 불의 무역 흑자를 기록하고 있는데 이것이 만약에 중국이 인위적으로 평가 절하를 하게 되면 미국과의 무역 마찰은 불보듯 뻔하고 이것은 나아가서는 중국이 원하고 있는 WTO 가입에도 결코 좋은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 그리고 중국이 위안화 평가 절하를 하더라도 동남아 각국이 경쟁적으로 만약에 또다시 평가 절하를 하게 되면 중국 입장에서는 평가 절하를 하기 이전과 똑같은 상황에 처하게 된다. 그래서 총체적으로 볼 때 중국이 위안화 평가 절하는 덕보다는 실이 많다. 현실적으로. 그러나 같은 국책연구기관에서조차 엇갈린 전망이 나오고 있다. 지금 최근의 상황들은 금년 내에라도 중국 위안화가 평가절하될 가능성이 높다고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 이유는 우선 최근 들어서서 아시아 국가들의 그 통화 가치가 폭락한 영향으로 중국의 수출 증가율이 크게 둔화되고 있습니다. 또 이렇게 되면 성장률이 더 낮아져서 이 위안화의 그 평가 절하를 통한 경기 회복에 그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올 것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더구나 최근에는 이제 양쯔강의 그 홍수로 인해서 농업 생산이 타격을 받을 뿐만 아니라 또 제조업체에도 영향을 미쳐서 이것이 중국의 경제 성장률을 적어도 0.5%포인트 정도는 떨어뜨릴 것이라는 그런 예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이것은 중국 위안화를 더욱 평가절하시키는 압력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위안화 평가 절하가 장기적으로 중국 측에 이익이 안 된다는 주장과 단기적으로는 어느 정도 기여할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예상된다는 입장으로 나뉘어 있다. 두 가지 주장 가운데 어느 쪽이 더 높은 가능성을 갖고 있습니다.
대내적으로 현재 중국은 국유기업의 구조조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양자강 홍수 사태는 중국 내의 국유기업 구조조정이라는 실업의 증가, 일본의 엔화 약세, 그 다음에 동남아와 한국 화폐 약세 등과 상호 상승작용을 해서 앞으로 인민폐가 평가절하될 수 있는 가능성은 홍수 사태 이전보다도 훨씬 커졌다고 보겠습니다. 다만 중국 정부로서는 여러 가지 이미 선포한 금년 내에는 평가절하가 없을 것이다라고 첨예한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측면에서 좀 더 평가절하에는 시기 선택에 있어서 신중을 기할 걸로 보고. 중국의 위안화 평가절하 문제가 국제사회의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또한 그에 대한 다양한 전망이 엇갈리는 가운데 최근 중국인민은행 측은 이 문제에 대해 공식적으로 평가절하는 없다고 거듭 밝혔다. 그러나 한국은 이미 94년 1월 중국의 기습적인 위안화 평가절하로 한 번 크게 홍역을 치른 적이 있다. 전 세계 시장에서 중국산 저가품의 공세에 밀려 96년 1년 동안에 230억 달러의 경상수지 적자를 기록한 것이다. 만약 중국의 인민폐가 평가절하가 된다고 하면은 그 주요 효과는 우리나라의 중국에 대한 직접 수출에서보다도 해외 시장에서 우리의 제품의 가격 경쟁력이 약화되는 방향으로 나타날 것으로 보입니다. 94년도의 인민폐 평가절하가 주로 한국 제품과의 경쟁에서 한국 경쟁을 시장에서 몰아내는 방향으로 작용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번 양쯔강의 대홍수는 그만큼 위안화 절하 가능성을 높인 것만은 틀림없는 사실이다. 게다가 홍수 자체는 이미 한국의 대중국 수출에 부정적 영향을 끼치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저희가 대중국 수출의 주 품목은 석유화학 제품과 이제 철강, 섬유 원료 등이 이제 주 품목입니다. 근데 이제 최근에 대부분의 수요처들이 남쪽 양자강 근변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당장은 수요 격감은 나타나고 있지 않지만은 지금 그 양자강 주변이 주요 철강 그다음에 화학의 그 컴플렉스들이 집중돼 있어가지고 그 침수로 인한 예를 들어서 공장이 스톱 상태로 공급이 지금 수입이 잘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에 대홍수 피해를 입은 양쯔강 유역은 쌀과 원면의 주 생산지로 알려져 있다. 다행히 우리나라는 주로 만주 지역에서 쌀을 수입하기 때문에 직접적인 영향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안심할 수는 없다. 국제곡물 시장이 동요할 조짐을 보이기 때문이다. 그동안 식량을 자급자족했던 중국이 홍수로 인해 발생한 30% 정도의 부적분을 수입하게 되면 국제 곡물 가격이 동요할지도 모른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어떤 게 여기입니까 지금? 이게 몇 달러입니까? 톤당 시세입니까? 아닙니다. 푸셀당 센트. 와, 푸셀 그럴 수도 있나? 양쯔강 대홍수 후 이미 국제 쌀값은 9%나 올랐다. 2센트 정도까지 갔다가 그 이후로 쭉 빠졌습니다. 떨어지다가 이거는 쌀 가격의 움직임은 일반적으로 생산 파종기서부터 수확기까지 오랜 거의 1년이 걸립니다만은 파종 시점부터 수확 시점까지 움직이는 가격이 대개 10% 내외로 일반적인 상황에서 되어집니다. 이 경우 이번에 양쯔강 범람으로 인해서 가격이 20일 만에 9%가 움직였다 하면은 1년에 해당하는 그런 가격 움직임으로써 투기적인 요인이 개입됐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금으로서는 양쯔강 유역의 범람 사태가 우리 경제에 미칠 파장에 대해 뚜렷한 전망을 내릴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에게 긍정적인 측면보다는 부정적인 영향이 훨씬 더 크다는 점이다. 특히 위안화 평가절하 문제는 수출의 기대를 걸고 있는 우리 경제에 커다란 짐이 아닐 수 없다.
이 중국 유한화의 평가절하의 가능성이나 또는 평가절하는 무엇보다도 우리 외환 시장을 불안하게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유한화가 평가가 절하되면 우리 원화도 더욱 평가가 절하될 것으로 기대하기 때문에 우리 시장 내에 있는 외국 자본들이 하루빨리 달러로 이것을 원화를 바꾸어서 가지고 나가려는 그런 움직임을 보이게 됩니다. 즉 우리 입장에서는 달러가 국내에서 국외로 나가게 되는 그런 결과가 나타나게 되죠. 또 하나의 문제는 수출 시장 문제입니다. 유한화의 평가 절하에 따라서 우리의 원화도 빨리 평가가 절하된다면은 가격 경쟁력 면에서 그 약화되는 효과가 덜 하겠지만은 우리가 그렇게 못 따라가게 될 경우에는 우리 수출의 가격 경쟁력이 크게 약화됩니다. 이것은 우리 경제에 있어서 유일한 희망이라고 볼 수 있는 수출이 큰 타격을 입는 결과이기 때문에 심각한 문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중국은 지금 불과의 전쟁을 벌이고 있다. 이곳에서는 제방 보수 작업을 생명을 건 전쟁에 비유한다. 지역 총사령관이 벌써 2주째 머물면서 제방 보수 작업을 독려하고 있다. 취재팀이 우한을 떠나던 날 비가 내렸다. 중국 내륙 경제의 요충지 우한시의 제방은 과연 안전할 것인가? 관측이 시작된 이후 200번이 넘는 대홍수를 기록한 장강 양쯔. 그러나 올해처럼 세계인의 관심을 모은 적은 없었다. 양쯔강의 대홍수는 이제 중국만의 문제가 아니다.